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영화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실제로 타다를 이용했던 권명록 감독 연출가는 정말로 특별하게도 제작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100% 제작비 5억이 투자된 직접 돈을 들여서 만든 다큐멘터리 치고는 너무 비싸. VCNC 대표 박재욱 대표가 보여주는 위기 극복 상황,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는지, 그의 마인드와 창업가 정신을,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 맛을 보여주는 아주 달콤, 매콤, 쌉싸름한 오감 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타다 서비스가 오늘부터 운행을 멈췄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타다의 상징이던 11인승 카니발 1,400여 대는 중고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내부 게시판에 내일부터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한다며 타다 금지법 통과로 새로운 투자는 모두 막힌 데다 그동안 감당해온 적자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에 몰려 새로운 길을 낼 방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이 무거운 이야기 스토리.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타다 특별 판매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RV카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주말에 여행이나 같이 어디 가거나 이럴 때 가족들이랑 다 같이 패밀리카로 쓰려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VCNC는 Value Creators at Company의 약자이고요.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들의 기업이란 뜻으로 이제 회사의 이름을 지었고요. 2011년도에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 문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영어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간에 좀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이자 하나의 문화로 좀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이크입니다. 되게 많이 흔들렸고요. 그다음에 진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입기도 했었고요. 만약 지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미래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출시하지 않겠죠. 이 기간 동안에 쏟아부은 금액도 굉장히 자본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안에 있는 분들의 열정과 청춘이 다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의 미래를 알고서 다시 그런 선택을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타다를 둘러싼 논란은 혁신과 기득권의 충돌을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베이직이 불법 콜택시 영업이냐 혁신적 서비스냐.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가 종료되었을까요? 원래 이제 여객운수사법에서는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게 명시적인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외국인을 태울 때, 장애인을 태울 때,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태울 때 등등에 대한 조항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로 들어간 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대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모바일로 그 서비스들을 옮겨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없었던 방식으로 더 큰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서비스를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의 기본을 지키자라는 철학에서 탄생을 했고요. 타다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동사잖아요. 뭔가 어디를 갈 때 비행기를 타다, 차를 타다, 배를 타다 다 되기 때문에 그 직선을 많이 썼거든요. 정직하고 좀 올곧은 느낌의 길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 비율을 거기 딱 들어갔을 때 뭔가 너무 잘 어울리고 내가 추구하는 타다의 이미지랑 굉장히 잘 맞는, 군더더기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인상을 받았었어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당연히 못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몰래 했던 것도 아니고 법률 검토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세종시에 내려가서 국토부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다 받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법으로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전혀 안 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택시 업계에서 이제 반발이 시작이 되면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타다는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기사까지 붙여서 빌려주니까 자동차로 사람을 날라주는 운송사업 아니냐. 그러한 운송사업을 하려면 택시 면허가 있어야 된다. 근데 면허가 없으니 불법이다. 택시 업계 문제는 오래된 거잖아요. 오래된 숙제예요, 사실은. 그거 자체 택시 업계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은 이 정부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고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였는데 그거 안 하고 있다가 타다가 나오니까 마치 그 모든 문제, 오래된 문제가 타다 때문인 것처럼 프레임을 짠 게 나는 너무 나쁜 짓을 했다고 봐요. 타다를 옹호하는 쪽은 그럼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을 방치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것대로 가져가야 되는. 근데 뭐 우리 흔히 말로 투체력으로 가면 될 일을 왜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터지니까 이걸 싸움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잘못한 거 없고 전애들끼리 시장에서 싸움 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금지의 예외가 됩니다. 타다가 불법 운송 사업이다, 또 불법 택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금지의 예외가 합법이라는 주장을 애써 무시하시는 거예요. 법에 가능하니까 한 거잖아요. 그 법에 불가능한 거 있다면 처음부터 못하게 막았어야죠. 국토부가 이거 불법이다, 안 된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어야죠. 불법 콜택시 영업이냐 혁신적 서비스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이 재판부는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 사업이라면서 택시보다 요금이 비싼데도 이용자가 느는 건 시장의 선택이라고도 했습니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새로운 기업으로서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그 이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뭐 이동 약자라든지 아니면 저희 드라이버라든지 그다음에 택시업계와도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부터 전 사무실 안은 이미 약간 들썩들썩했고요. 아 이거 뭔가 그치 이게 나라가 맞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경판을 끝내고 제이크가 이제 오고 있는 길이었는데 와인을 엄청 사서 왔어요. 막 망하는 거 아니냐, 너 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그런 일들은 없게끔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서비스로 잘 밝혀졌으니까 그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하시던 일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재판 준비하면서 그 저희 법무팀에서 저희 LJ랑 몽이 고생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축제로 마감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다음에는 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문제가 사라졌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확신이 좀 들었기 때문에 이용자들한테도 이제 안심하고 쓰세요. 정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설마 이렇게 법을 뜯어 고치면서까지 이거를 불법으로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그거는. 법원의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타다 금지법이 생겨버렸네요. 이른바 타다 금지법. 타다 금지법으로 정말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답답한 개정안이 노릇이 아닐 수가 택시업계와 없습니다. 소비자, 그리고 벤처인들 사이에서 찬반이 아주 팽팽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국회 통과 과정은 일사천리입니다. 14일 전에 불과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정면으로 갈아엎는 걸 한다는 거는 저는 상식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했고 통과되기 어려울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기는 했었죠. 법 자체가 원포인트로 사실 저희 서비스를 못하게 막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사실 표적 입법이죠. 개정안은 관광을 목적으로 11인승에서 15인승의 차량을 빌려서 6시간 이상을 빌리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어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거잖아요.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요. 실제로 타다를 이용하던 유저였는데 타다 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지켜보면서 이게 필름 메이커로서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타개를 해나가는지 보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우리 사회가 창업가의 도전 실험에 대해서 이 정도도 허용을 못 해주는 사회인가?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만들어보자
싶어서 VCNC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필름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방문한 곳은 운수사 중 한 곳이고요. 저희 가맹 택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관심 보이시고 저희와 협업할 파트너사 운수사. 되게 어떻게 소식을 알고 지방에 있는 사장님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요. 아 그래요? 예, 타다 어떠냐고. 가맹이요, 아니면 프리미엄? 그냥 택시 쪽 그냥 그분들은 이제 프리미엄과 있는지 타다 모르겠는데. 라이트는 모르고 그냥 타다가 타다라는 있다. 것만 아시네요. 라는 것만 알고 좀 많이 물어보셔요. 타다라는 이름에 대해서 택시 업계의 반응은 저는 양분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건 우리의 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기는 이제 해볼 만한 새로운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타다 베이직은 싫어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베이직이 종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호의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베이직에서 썼던 일단 노하우들, 뭐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배차 노하우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그대로 다 사용을 할 거고요. 퀄리티 있는 택시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같이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개월 정도 흘렀네요, 벌써. 예, 그때 뭐 종료되고 나서도 많은 감정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마지막 손님을 모시고 내릴 때 그분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은 다른 운송수단을 못 쓸 것 같다.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은 특히나 하셨는데, 또 지금 6개월이 흘러서 또 VCNC에서 또 새롭게 런칭을 해서 연말부터는 또 새로운 서비스에 도전한다고 하시니 저희도 또 기대가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너무나도 다행히 타다 라이트 서비스를 다시 재론칭하기 위해서 심기일전하여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고객들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참 기쁜 상황이 하기 되었고요. 위한 장치들이 저희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이제 운수사나 그 기타 기관에서도 받아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뭐 차근차근 몇 가지를 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잘 헤쳐나갔습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타다 라이트 서비스도 그 법에 맞춰서 서비스를 변경을 해야 하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좀 늦게 발견했던 거는 과거에 이 타다 베이직이라는 일자리가 갖고 있는 속성이랑 택시기사라는 일자리가 갖고 있는 속성의 차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어찌 보면 새로운 산업에서 발목을 잡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이 산업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방식을 개선하려고 하면 문제가 잘 안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 시장에서 상식적인 방법이 아닌 좀 더 좀 파괴적이고 좀 혁신적인 방법을 고민을 해야 이 문제가 좀 더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생기긴 합니다. 저는 투자자의 생활 한 20년 가까이 했고요. 투자할 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VCNC를 투자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박재욱 대표랑 가까워서 자주 식사다 그러는데 어느 날 고민이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그때 박재욱 대표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어두운 물속을 빠져들어가는 느낌인데 도대체 이 느낌이 뭐냐? 그 얘기를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웃으면서 굉장히 바람직한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 기업의 활동이라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것은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던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아니면 아주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다의 현재 불법화 이후에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은 또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그게 실패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 받고 2주 만에 타다금지법이 통과됐으니까 정말 일희일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상경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뭐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를 했고, 그 한계에 지지 않고 그래도 버텨냈고 이겨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인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제이크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제이크는 명확하게 교과서입니다. 진짜 경영학과에서 뭐 경영학과 원론 이런 책이 나온다면 거기에 실릴 만큼 명확하게 교과서적인 분이세요. 리더의 덕목으로 지덕체를 사람들이 많이 꼽는데 뭐 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굉장한 지장이고 겉은 차갑지만 속은 뜨거운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요. 겉으로는 되게 말도 빠르고 되게 냉철하게 판단하고 좀 차가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이제 오래 지켜보다 보면은 아 뭔가 안쪽에 되게 뜨거운 게 있다. 제이크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데요.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같이 풀어왔고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더 많은 문제를 같이 풀고 싶은 사람이라고 저한테는 보여지네요. 제이크 저희 사람이 더 필요하니 더 채용합시다. 이거에 제일 먼저 말을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 좀 더 뽑읍시다.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 신사업들이 런칭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고생한 거에 대해서 제이크가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잘 알아줬으면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할 것 같아요. 뭐 제이크도 수고했지만 저도 수고할 거고 모두가 다 수고할 거기 때문에 그냥 고생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타다 베이직으로 서비스를 접은 것만 해도 큰 고통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기에 계속 어려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저희가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면서 그런 걸 계속 고쳐가는 과정들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계속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 6개월 동안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되게 지옥 같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저도 그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물리적으로도 더 힘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이 타임라인의 압박에 쫓겨서 힘든 부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고생을 많이 해야겠지만 지금 이 6개월 동안에 좀 지옥 같은 수렁을 벗어나기 위해서 같이 발버둥 치고 여기까지 함께 온 그 많은 구성원분들한테 되게 자랑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타다라는 브랜드가 혹은 타다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산업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산업은 한국에서 평생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이제 동료들이랑 그 문제를 해결하러 이 시장에 들어왔고 그거를 반드시 풀어서 이동해서 보내는 많은 시간들이 조금씩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좀 많은 기여를 하고 싶어요.